결국 상위 노출이 되어 하루 조회수가 1000명이 찍히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경험지식 라미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 4년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해 오면서 깨달은 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온라인 사업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아직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하고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너뛰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라인 사업을 처음 시작한 건 직접 만든 천연비누를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만든 상품을 온라인에 등록해 놓으니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 자체가 신기하고 기뻤습니다. 사업자 등록과 통신 판매 신고를 하고 판매를 지속하다 보니 몇몇 단골 손님도 생겼고 좋은 상품평이 달리면 소소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한두 건씩 판매되던 것이 가끔 5건 정도 팔리는 날이면 금세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좀처럼 매출은 늘지 않았어요. 내 상품을 알리기 위해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체험단을 모집하고 주변에 직접 알리는 등의 노력을 해보았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식으로는 돈을 벌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천연비누를 더 많이 알리고 잘 판매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인터넷에서 스마트 스토어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는 스마트 스토어에 날개를 달아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상품명 키워드 최적화, 이미지 최적화, SEO 최적화, 설득력 있는 상품 상세 설명, 블로그 체험단, 맘카페 마케팅, 네이버 키워드 광고, 쇼핑 광고, 구글 애드 광고,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 인플루언서 협찬, 유튜브 협찬, 라이브 판매 방송까지. 이 방법들은 분명 모두 각자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저는 이러한 방법들을 어느 정도 시도를 해보았지만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사업은 아이템 선정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천연비누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판매를 하고 있었고 시장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어느 정도 상위에 올라가더라도 이렇다 할 매출을 올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라인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가 판매하고 싶은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판매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아이템을 판매해야 그 다음의 작업들이 매출 상승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제 천연비누라는 아이템은 사실 제가 정말 큰 애착을 갖고 있던 상품이었습니다. 처음엔 저와 제 가족이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하나의 비누가 완성되기까지 2달의 기간이 걸릴 정도로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이었죠. 하지만 온라인 시장은 이미 다른 상품들이 선점한 분야에서는 알려지지 않는 상품이 새롭게 진입하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노력이 보상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카테고리가 아닌 적은 노력으로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찾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세안용 천연비누가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공산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되면서 저는 천연비누 사업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을 찾는 것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온라인 사업의 과정은 크게 2가지 단계로 나눠집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아이템을 찾는 것, 즉 시장성이 좋은 아이템을 찾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는 내 상품에 날개를 달아주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두 번째 단계는 효과를 내기가 어렵고 온라인 사업은 나날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악순환의 반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첫 번째 단추가 잘 채워졌다면 두 번째 단계인 상품의 날개 달기 작업이 훨씬 순조로워지고 실제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으실 거예요. 결국 월 수익 20-30만 원이었던 제 스마트 스토어가 지금은 월 평균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게 된 이유는 이 2가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상품의 시장성이 좋은지를 판단하려면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었을 때 판매가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상품이라 검색 순위에서 하위에 있다면 키워드 광고를 반드시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상품이든 네이버 쇼핑에 입점하면 처음에는 상품이 하위에 있어서 판매가 되지 않고 판매가 되지 않아서 상위에 올라갈 수 없는 수렁에 빠진 듯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쉽고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 바로 키워드 광고입니다.
그리고 키워드 광고는 유입 대비 판매 전환율을 빠르게 테스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상품의 시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광고이지만 내 상품을 인위적으로 상위권에 노출시켰을 때 유입 대비 판매 전환이 어느 정도 생긴다면 그 제품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입을 늘려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클릭이 일어나지 않거나 유입은 생기는데 판매로 전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제품은 광고를 더 진행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계속해서 판매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광고를 진행해도 마진을 유지하면서 판매 전환이 일어나는 상품이라면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웠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할 때 특정 키워드의 상위 노출을 목표로 삼으시는데요. 상위 노출은 일종의 보너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수요가 있는 상품을 선정하고 여기에 날개달기 작업을 함께 진행했을 때 결국 상위 노출이 되어 하루 조회수가 1000명이 찍히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엄청난 경쟁으로 인해 금세 다른 판매자에게 자리를 빼앗겼고 그 후로도 순위는 유동적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어디까지나 승자 독식 구조이긴 하지만 상품의 서비스가 고객을 만족시킨다면 꾸준한 구매로 이어지고 최상위는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상위권 노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누가 오래 버티느냐의 경쟁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에는 순위 경쟁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금씩 나만의 고유한 브랜딩을 구축해 나가고 꾸준히 좋은 상품으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브랜딩을 구축하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4년간 운영하면서 깨달은 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안 되는 것은 버리고 잘 되는 것을 찾아서 더 잘 되게 하자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사람들이 원하는 틈새 시장을 빠르게 찾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렇게 찾아낸 아이템에 효과적인 날개를 달아주는 방법들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내용들 위주로 꾸준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